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팰리스 원정 가서 2대1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드가 오른쪽 윙백으로 사용되었고 마운트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면서 윙백도 공격형 미드필더도 모두 역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슈코가 없는 그 틈을 지르크지가 계속해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제 생각과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저는 전반과 후반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맨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일요일 밤에 프리미어 리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쉴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팰리스가 전반전에는 에너제틱하게 맨유를 잘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맨유가 경기 중에 안 됐던 것들, 그리고 맨유의 단점들이 좀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팰리스는 항상 줄 곳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맨유와 팰리스 둘 다 똑같은 백스리 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백스리 체제의 완성도에서 팰리스가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공을 잡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약속된 움직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공을 잡았을 때는 항상 그 주변의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공 받는 길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 미리 가 있지는 않고 항상 공 잡았을 때 우리 선수가 고립되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앞으로 나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쪽에 항상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맨유 수비 조직이 조금 아쉽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팰리스는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앞쪽까지 전개하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오늘 맨유가 전반전에는 사실 기본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터치가 엄청 튀고 서로 어렵게 패스를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약발에다 패스 주는지 주발에다 패스 주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맨유 선수들은 일단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패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주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많았고 또 패스 줄 때도 패스 줄 때 타이밍이나 파워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오늘 맨유는 그런 것들도 전반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돌리기가 안 되니까 소유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공을 잃고 다시 그 공을 찾으려고 하면 또 몇 분이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전반전이 진행돼서 매우 답답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가 전반전에는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로웠어요. 안쪽으로 진입해서 슈팅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사이드 크로스가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 사이드 자원이 공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들이 좀 보고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컷백이라는 게 결국 하프 스페이스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공 잡은 선수를 2대1로 마크하고 있을 때는 두 명이서 진입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공을 잡지 않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주기도 하고 뒤쪽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원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잡은 선수가 크로스 올릴 때 뭔가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접어서 올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보통 맨유가 스토퍼가 뒤에서 공을 받으려고 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스토퍼가 들어가지고 아마드 같은 윙백이 뒤쪽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의 변형이 없이 선수들이 그냥 자기 포지션에만 계속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뭔가 측면에서 더 깊은 지역까지 전진이 안 되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더 깊은 지역까지 전진이 안 되니까 멀더라도 일단 가운데 있는 우리 선수들 쪽으로 올려야 돼. 그럼 크로스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 플레이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패턴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의 역습 퀄리티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윙백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팰리스는 윙백들이 직선적인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무뇨즈 같은 선수, 미첼 같은 선수는 공 잡았을 때 사이드로 넓게 벌리면서 직선적으로 올라가주는 빈도들이 많았거든요. 반면에 맨유는
사이드백들이 안으로 좁혀서 빌드업에 개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격의 폭이 좀 좁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공격의 폭이 좁은 만큼, 가운데로 좁혀놓은 만큼 가운데 쪽에서 영향력이나 어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패스 돌리기 이런 것들이 잘 됐어야 됐는데 전반전엔 팰리스의 체력 때문에 맨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빌드업 과정에서 되게 답답했던 과정이 있어요. 바로 사이드에서 반복적으로 공을 잃는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맨유가 백스리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더리우트가 공 잡았을 때 요로한테 패스하는 순간 마테타가 출발하면서 요로의 뒤를 잘라줍니다. 요로는 뒤로 패스하려면 골키퍼한테 패스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앞으로 가져가서 아마드한테 공을 줍니다. 그때 왼쪽 윙어 피노가 아마드의 후방 루트를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미첼과 피노가 아마드를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아마드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맨유가 사이드로 갔을 때 공을 되게 자주 잃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은베모가 조금 내려오면서 도와준다든지 안 될 때는 지르크지까지 저 오른쪽 상황에 개입을 해주면서 좀 공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거. 이거는 또 맨유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스리를 사용하는 팀을 만나면 비슷한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이 장면을 좀 보고 다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팀들 내지는 뭐 경기 내용이 좋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꾸역승을 하는 팀들은 자신만의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무기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세트피스죠. 맨유는 이번 경기에 분위기 반전을 세트피스로 만들었습니다. 세트피스가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또 브루노가 순간적으로 지르크지와 눈이 맞아서 이런 패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마샬 있었을 때 브루노가 저런 식으로 깎아서 프리킥 준 다음에 마샬이 득점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비슷한 구조로 프리킥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르크지가 왼쪽 빈 공간 쪽으로 뛰니까 브루노가 공을 딱 깎아서 줍니다. 저 공이 바운드 되면서 지르크지가 챙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르크지가 이 공을 잘 가져가서 바운드 끝까지 잘 기다리고 무각에서 어려운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무각이라고 해서 이거 각도 없으니까 어차피 때려봤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각일 때도 일단 마무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르크지가 그런 원칙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의 프리킥 아주 완벽했습니다. 마운트는 엄청난 기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꽤 거리가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니어포스트 쪽 루트를 막으려고 점프를 보통 하게 됩니다. 마운트는 그걸 노렸고 그 다음에 팰리스 쪽에 약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요즘 축구할 때 프리킥 상황에서는 아래쪽의 각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선수를 한 명 이렇게 눕혀 놓잖아요. 근데 지금 팰리스의 수비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수비벽이 조금은 디테일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더 좋은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프리킥을 바로 차는 게 아니라 조금 밀어주고 차는 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얻는 과정도 좋았어요. 지금 맨유가 사이드로 몰렸을 때 스트라이커 지르크지가 오히려 사이드로 빠지면서 거기서 공을 받아서 안쪽으로 떨궈주고 그 다음에 달로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면서 파울을 얻어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정해진 위치가 아닌 위치로 움직였을 때 이득이죠. 누가 밖으로 나가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주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또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점 이후에는 맨유가 좀 분위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팰리스가 전반전에 좀 체력을 많이 끌어다 쓰기도 했고 유럽 대항전의 여파도 있었겠죠. 그래서 후반전 70분 이후부터는 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스의 압박이 전반전보다 덜해지니까 터치나 기본기 문제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유가 볼 소유가 조금씩 더 늘어났고요. 후반전은 전반전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 경기 총평입니다. 사실 경기 내용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원정 승리는 귀중하다. 근데 맨유가 사실 프리킥 이외에는 뭐 엄청나게 좋은 득점 기회까지는
저는 없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측면에 공을 전개한 이후에 패턴 플레이를 조금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가 골대와 가까이 갈수록 좋은 기회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체력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뭐 월등한 우위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은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어쨌든 흔하지 않은 세트피스를 잘 마무리했던 거 인상 깊은 부분이고요. 주 2회 경기인 만큼 로테이션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부터는 또 서브 선수들의 실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만든 맨유. 과연 맨유는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